이번 시간에는 시간 동작과 인라인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동작이라고 하면은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라인 애니메이션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두고 캔버스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는 함수고요. 인라인 커맨드는 저희 바로 스크립트에서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라인 커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시간 동작을 쓰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페이지 관리에서 데모에 소스 실행을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소스 실행 창에서 간단하게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는 라벨은 여기는 타임라인 테스트라고 할까요? 타임라인 테스트라고 하고요. 수평 박스로 버튼을 하나 두고 아이디는 스타트, 여기는 시작. 하고 또 하나의 버튼에는 아이디는 이미지 셀렉트라고 하고 여기는 이미지 선택. 두 개의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하나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캔버스 이름은 C라고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실행을 해보고요. 페이지를 생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고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이미지 선택이라는 두 개의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캔버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그 버튼이 있고 이제 캔버스가 있는 이렇게 형태의 그 페이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캔버스에 그리기 이벤트를 등록을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캔버스라는 공용 변수를 하나 등록을 해줍니다. this.c 그래서 this의 캔버스를 이제 캔버스의 공용 변수에다 놓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한번 다시 페이지 정보를 보시면요. 캔버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캔버스의 이벤트 맵으로 onDraw라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요. 시간 동작 테스트라는 시간 동작 객체에 드로우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캔버스의 드로우 이벤트에 드로우 할 수 있는 객체를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객체를 받아서 시간 동작 객체에서 드로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해주고요.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죠. 이제 페이지 정보에 보시면은 시간 동작 정보라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록이 되고요. 여기에는 테스트라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동작 정보에 이제 테스트가 된 거거든요. 테스트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시간 동작이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간 동작 함수명에서 F12키를 눌러서 시간 동작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 아까 이제 this의 캔버스를 만든 이유가 이 캔버스라는 변수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 동작을 하고 아니면은 그 캔버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리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캔버스를 등록을 해준 거예요. 이 시간 동작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 동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캔버스라는 공용 변수로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된다. 즉, 이 페이지 정보에 보면은 이렇게 캔버스라는 변수가 이렇게 등록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등록 방법은 이제 이렇게 this의 캔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 동작 이제 타임라인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 노드에 함수를 이렇게 몇 개 함수거든요. 뭐 시작, 완료 여부 이렇게 함수를 몇 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함수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시작, 실행 상태, 완료 여부, 뭐 장면 번호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라는 객체에다가 넣어준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시간 동작의 함수명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드로우 함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드로우 함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로우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 동작에 테스트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면은 다른 언어에서는 배열이잖아요. 배열 아니면 뭐 첨자에 쓰는 건데 바로 스크립트에서는 저렇게 쓰면 저 안이 인라인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노드의 인라인 커맨드를 이게 노드예요. 시간 테스트라고 하면은 지금 요 노드 값이 되고요. 이 노드에 인라인 커맨드로 명령을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드로우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인라인으로 매개 변수는 아까 이거 D죠. 그래서 드로우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의 영역을 이제 요 객체의 변수에다가 한번 놓을게요. 캔버스 영역이라는 처음에는 널이고 드로우 할 때 저 캔버스 영역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드로우 객체의 영역과 캔버스에 있는 영역이 다르다면은 낫이잖아요. 다르다면은 캔버스의 영역은 드로우의 영역으로 넣어줘라. 이렇게 이제 해주겠습니다. 처음엔 널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같지 않겠죠. 같지 않았다가 이제 캔버스 이 캔버스 드로우 영역을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같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프린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캔버스 영역 렉은 캔버스 영역을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이 드로우 객체의 텍스트로 해서 저 캔버스 영역에다가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할까요?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센터에다가 출력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로 오겠습니다.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죠. 한번 객체 정보를 볼까요? 객체 정보에는 아까는 없었는데 캔버스 렉과 드로우 함수가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좀 익숙해지면 뭐든지 익숙해지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타임라인을 시작을 하는 걸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에 클릭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요. 시간 동작에 테스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그래서 2초 동안 30번 이렇게 써주면 2초 동안 30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 동작, 타임라인을 2초 동안 30번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소스를 조금 고쳐줘야 되겠죠. 이제는 페이지 정보에 보시면은 이 실행 상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실행 상태는 이 시간 동작이 실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not 실행 상태가 아닐 때만 이 함수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리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실행 상태일 경우에는 똑같이 뭐 텍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일단요. 캔버스 영역에다가 타임라인이 이제 동작하고 있는 거죠. 타임라인이. 그다음에 이제 번호를 센터. 번호는 여기 함수에 장면 번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번호인지 이제 알아오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2초 동안 30번의 타임라인을 호출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캔버스가 다시 그려질 겁니다.
그려지면은 이 시간 동작의 드로우 함수로 호출하고, 이 드로우 함수에서는 지금 실행 상태잖아요. 실행 상태이기 때문에 장면 번호인 거를 출력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흐름 이해하셨나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쭉 번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좀 하나를 해볼게요. 캔버스 점 폰트를 한 밝은 고딕에 한 4로 이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번에는 영역 소스에서 영역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역이 변경됐을 때 영역 소스를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객체 제어의 영역 소스 처리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잠깐 보시면은 소스와 영역과 이제 대상, 배열 이렇게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소스인데, 소스는 컴프의 샘플 점 영역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영역은 저 캔버스 렉이 되겠죠. 캔버스 렉을 영역으로 놓고요. 노드는 대상 노드는 이제 자기 자신, 그래서 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배열로 해서 페어스라는 영역 배열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 렉 페어스라는 영역을 이제 배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렉 페어스는 어레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 컴피그 정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컴피그 정보 만들기 위해서 함수에서 F12키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지금은 없으니까 아무 내용이 없을 거고요. 여기다가 기존 영역 소스를 한번 이렇게 카피해서 넣겠습니다. 카피해서 넣고 변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고쳐서 넣을게요. 이렇게 고쳐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시고요. 적용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만든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컨트롤 K로 하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영역을 조금 늘려보면요, 다시 페이지 정보를 보면은 그 영역 배열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영역 배열을 리유즈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고요. 이번에도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지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영역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실행 상태가 아닐 때 draw defaul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디폴트로 지금 영역 소스에서 생성한 영역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draw default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draw default라는 함수에서는 저 영역 배열에 있는 내용을, 즉 이 영역 배열에 있는 내용을 쭉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 배열의 엘리멘트들을 출력을 할 건데요. 렉 페어스죠.
페어라는 얘기는 이제 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키 밸류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 엘레멘트에는 키와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키를 코드라고 하고 밸류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와 영역을 변수에다 만들어 놓고 스위치문으로 이제 코드에 따라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메인일 때, 그러면 이제 코드가 타이틀일 때, 코드가 로그 창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일단은 구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로 그리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드로우에 베이스 디폴트로 그려주는 함수인데요. 이 베이스 함수 잠깐 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돼 있어요. 코드와 영역과 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영역 맵을 넘겨주면 됩니다. 코드 영역 맵은 여기 속성을 하나 등록을 할게요. 그래서 영역 정보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얘는 노드로 이렇게 속성을 하나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김포 맥을 넘겨주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영역 정보 맵 이렇게 넘겨주고요. 메인일 때는 이제 라인을 하나 끌게요. 랭라인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저 영역 스타일은 이걸로 하고, 컬러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이만큼 영역을 라인을 걸어. 타이틀일 때는 드로우에 이제 바로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여기는 라인 테스트라는 타이틀을 호출할 거고요. 로고 창일 때는 일단은 그 색깔을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필로 하얀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영역을 이제 하얀색으로 만들어서 칠해라. 그래서 기본 그리기 함수를, 그러니까 실행 상태가 아닐 때 기본 그리기 함수를 호출할 건데요. 이 기본 그리기 함수는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F7을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된 부분만 컨트롤 K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이 화면으로 가면은 아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베이스의 함수를 조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이스에서 F12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세이브하고 폰트는 8만 이렇게 넣고요. 다시 저장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글자가 너무 작나? 10 할게요. 10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한번 크기를 조절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영역이 바뀌었을 때, 즉 이전 영역과 다를 때 다시 영역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빼고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빼면은 이제는 이제 크기를 변경했을 때는 안 바뀌죠. 그렇죠? 원래의 크기로 영역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이 부분을 넣었을 때는 이제 영역이 바뀌었을 때 다시 영역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요. 다시 영역 소스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위쪽에 타이틀이 있고요, 이렇게 실행창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영역 소스에 의해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준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바뀌더라도 이제는 잘 되죠. 이번에는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미지를 로그창에 그려주는 걸 한번
아까 이미지 셀렉트라는 버튼이었죠. 이미지 셀렉트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선택해서 저 이미지에다 그려주는 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 동작 테스트에다가 드로우 디폴트도 다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 image라는 함수를 이렇게 구현을 해볼게요. 인라인으로 어떤 경로, 이미지 경로를, 여기는 이제 패스라고 하지 말고 이미지 패스라고, 이제 이미지 경로를 넘겨주면 이 이미지를 세팅하게끔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et image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면요, 위에 이제 이미지는 저 프로퍼티 함수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저 프로프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 프로프에다 넣자라는 거고요. 이미지 프로프의 이미지 타겟이라는 거에다가는 class.draw 저 이미지 패스 클래스 드로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메모리상에 그림판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상의 캔버스는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림판이고요. 그 클래스에서 만들면은 얘는 메모리상의 그림판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그림판을 만드는데 지금 이미지 경로로 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true로 놓으면은 오버라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오버라이트 해라, 이 밸류로 오버라이트 해라는 거고요. 오버라이트 할 때 이제 기존의 이미지가 릴리즈가 되겠죠. 프로프의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릴리즈가 되고요. 그리기 할 때는 로그창 영역에다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만약에 이미지 타겟이라면은 대상 이미지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지 타겟은 메모리상의 그림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모리상에 있는 그림판을 화면상에 있는 그림판에다가 그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화면상의 드로우 객체에다가 드로우 이미지라는 함수를 위해서 이제 그려줄 겁니다. 어디다가 영역만큼 이미지 타겟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그려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그리기, 즉 타임라인이 동작하지 않을 때 드로우 디폴트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타임라인이 동작하지 않을 때 그 로그 창에다가 만약에 이미지가 세팅되어 있다면은 이 이미지를 그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7 누르고 이거 함수만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변화가 없겠죠. 이미지가 세팅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미지 셀렉트라는 버튼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 시간 동작의 set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이미지 선택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경로는 select whil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while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를 이제 띄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타이틀로는 이미지 선택이라고 놓고요. 이 필터에다가는 이미지 필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필터 넣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이미지 확장자들만 필터로 해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경로가 없다면은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니까 그냥 무조건 리턴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경로가 있다면은 시간 동작 테스트에 아까 만든 set image라는 함수를 해주면 되겠죠. 이 경로로. 그리고 이 set image에서는 이미지를 세팅한 다음에
캔버스를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캔버스를 다시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선택을 해서. 물론 전체 다 실행해도 되는데 계속 함수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실행하는 거는 컨트롤 K로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고요.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샘플의 이미지 뭐 이렇게 아무 이미지나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 그럴 것 같아 갖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미지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에서 이미지를 제어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